놀라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나고 자연은 봄을 준비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불 속으로 더 파고들게 하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계는 봄을 가리키고 있지만 날씨는 아직 겨울에 마음을 놓지 못하는 듯합니다. 갑작스럽게 생긴 추위 너무 움츠러들지 마시고 따뜻한 음악과 차 한 잔으로 미소를 짓는 하루 보내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전주 FM 93.5MHz 지그러운 채식생활 진행자 진아입니다. 지그러운 채식생활은 기후위기 시대에 지구 평균 기온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보고자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지역 및 전국에서 기후위기에 대응 활동하는 개인과 단체 그리고 전문가를 모시고 기후변화와 관련 활동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책으로 만나는 지구, 영화로 푸는 환경 토크, 채식을 부탁해 몸과 마음이 편한 밥상 이야기 코너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구론 채식생활은 매주 목요일 4시 청취자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토요일 4시에 재방송이 있습니다. 웹에서 전주 FM 공동체 라디오를 다운받으셔서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뿐만 아니라 광주 88.9, 안산 88.7, 수원 93.6에서도 저희 지구로운 채식생활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시는 시민께서는 주파수와 시간 확인하셔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는 지구로운 채식생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는 거, 공유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몸과 마음이 편한 밥상 이야기 시간인데요. 본 코너에 들어가기 전에 기후 관련 보도 뉴스 전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 키워드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미국 내 트럼스크 현상 확산.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 효율부 수장 일론 머스크가 기후와 과학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며 미국 전역에서 트럼스크, 즉 트럼프 플러스 머스크 플러스 리스크 라는 트럼스크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 관련 연구 자금 지원을 철회하고 정부 웹사이트에서 기후변화 언급을 삭제하고 있는데요. 연구자들은 보조금을 유지하려면 기후라는 단어를 삭제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학계에선 기후 연구를 막으려면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력이 약화되고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두 번째 키워드인데요.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보다 골프장이 넓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보다 골프장이 더 넓은 상위 10개국에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독일 율리히 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 세계 골프장은 약 38,400개이며 그중 80%가 상위 10개국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골프장 16,300개로 1위를 기록했고 영국과 일본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영국은 국토의 0.49%가 골프장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한국과 일본이 0.42, 0.37%로 뒤를 이었습니다. 연구진은 이들 국가가 골프장의 절반만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로 전환해도 전 세계가 목표로 설정한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초과하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10개국 전체 골프장 면적의 75%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면 최대 820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하고요. 풍력 발전기를 설치할 경우 659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각국이 2030년까지 목표로 하는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우연히 내게 오나 봐. 봄 향기가 보여. 너도 같이 오나 봐. 저 멀리서 네 향기
어느새 겨울 지나 봄이야. 여전히 난 너 앞에선 돌이야. 난 아직 이게 믿기지가 않지만 내 왼손은 지금까지도 너의 향기가 미묘하게 흘렀던 분위기에 아직까지 난 가까스로 숨쉬네. 무대 위와는 다르게 네 눈을 피해 고개를 돌렸던 내 모습에 한숨 쉬네. 오랜만에 느껴지는 이 떨림이 날 단순하게 만들어 딱 너만 아는 거리지. 다 고쳤다고 생각했던 버벅임이 또 도져서 준비했던 말을 잊어버리지. 난 주워 담지 못할 말은 절대 안 해. 원하는 걸 말해봐. 널 위해서만 할게. 너 빼곤 다 색칠할 수 있어 까맣게. 천천히 갈게 조금 더 가까이. 우연히 내게 오나봐. 봄 향기가 보여. 너도 같이 오나봐. 저 멀리서 네 향기가 설레는 코끝에 나의 입술에 괜찮은 느낌 이 떨림 나도 몰래 우연히 봄. 우연히 봄. 아직까지 향기가 짙네. 발걸음이 가벼워 집에 가는 길엔 더 가까워질 너와 나를 상상하는 내 모습이 오글거려 몸서리치네. 머릿속이 하얘지기 때문에 하루 종일 날씨 얘기만 반복하게 돼. 오로지 난 너 하나 때문에 다른 것들에게 무감각하게 돼. 정적이 만드는 긴장감은 오히려 설레어 나를 미소 짓게 만들어. 모른 척하려 했던 네 옆에 남자들은 흐릿했던 내 눈앞에 불을 켜게 만들어. 겨울은 유난히 더 추웠고 다시 돌아온 그토록 기다렸던 봄.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고 있고 싶어. 날 더 느낄 수 있게 안고 있고 싶어. 우연히 내게 오나봐. 봄 향기가 보여. 너도 같이 오나봐. 저 멀리서 네 향기가 설레는 코끝에 나의 입술에 괜찮은 느낌 이 떨림 나도 몰래 우연히 봄. I love you so I love you. 너무 쉬운 걸 그래도 나 참고 있을게. 난 여자이니까 하루 더 기다려. 바보야 내게 말해봐. 네 마음도 보여. 갖고 싶다고 해봐. 더 이상은 감추지 마. 어느새 내 앞에 이제 내 앞에 괜찮은 느낌 이 떨림 나도 몰래 우연히 네, 로꼬 및 유주의 우연히 봄 들으셨습니다. 우연히 봄은 언젠가는 오겠죠? 네,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지구론 채식생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나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는 음식이 단순히 우리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채식약선 아카데미의 대표이며 인생학당을 운영하는 이도경 선생님으로부터 음식이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음식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들어보고자 합니다. 서울에 계시는 이도경 선생님과 전화 연결했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요즘 국내의 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덕분에 잘 지내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이번에 대해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고요. 지난달에 저희가 그 체질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굉장히 유익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러 번 듣고 설명이 충분했다라고 예.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예.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예. 네. 선생님 이제 시간 내기 참 어려운데 또 이 제 방송에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또 청취자 여러분들 되시면서 제가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예. 이야기는 제가 이제 서두에서도 얘기했는데 음식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예. 들어보고자 해요. 예, 예, 좋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주로 이제 자주 듣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나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대표님께서 그렇죠. 말씀을 가끔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예. 대해서 좀 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채식 약성 그리고 오랫동안의 그 채식
비건을 하시고 또 요리도 하심으로써 얻은 예, 예. 것에 대한 어떤 예. 선생님의 생각이 어떤지 좀 음, 궁금하거든요. 첫째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한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보통 음식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먹었을 때의 영양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하잖아요. 단백질, 뭐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 근데 그것들의 뿌리가 과연 어디인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제 식물이 광합성을 한 결과이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빛을 우리가 바로 섭취할 수 없으니까 식물이 포장을 해서 우리에게 몸으로 들어왔을 때에 분해된 상태를 이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결국 그 빛은 우주와 자연으로부터 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음식은 에너지다. 아, 자연의 예, 에너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뭐 당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네. 또 대사 과정에서는 뭐 미토콘드리아에서 발생하는 뭐 ATP, 빛이 나온다 이렇게도 설명하고 네. 또 생물학에서는 우리의 생체 전기라고도 표현을 하죠. 네. 그래서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뭐 생체 전기라고 하든 에너지라고 하든 빛이라고 하든 네. 우주로부터 자연으로부터 온 빛과 열과 에너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나다라는 것은 사실은 자연에서 가져온 것들이 내 몸에서 작용을 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발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자연과 땅과 이제 예, 우리가 예. 음식은 땅에서 오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땅에서 뿌리에서 여러 가지 물이나 영양소를 흡수하고 또 태양 예, 에너지 광합성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 자체는 자연의 하나다라는 것을 다시 또 한번 우리가 네네. 느낄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대부분 맞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영양소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가끔 그렇죠. 유튜브에서 보면 어떤 요리 프로그램이나 보면 예, 이 예. 제품은 이 식재료는 뭐가 좋아요. 뭐가 영양소가 풍부해요. 이렇게 예, 예. 해서 칼로리는 얼마 정도 돼요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께서는 그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이제 이 두 가지 관점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그 사람에 대한 이해인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우리가 서로가 접촉할 수 있는 몸이 있고, 네. 멀리 나가 있는 자녀나 뭐 남편이나 부모님 생각하면은 가슴이 아련해지는 마음이란 게 있죠. 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잠을 잘 때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가난한지 부자인지도 모르고 잠을 자는 의식이란 이렇게 영혼이란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적 개념인데 음. 그 영양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작용을 하죠. 네. 그래서 식물도 이게 세 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식물도 몸이 있고 식물의 에너지가 있고 식물의 의식이 있는데 영양소 외에도 이제 식물의 에너지 같은 부분은 우리 몸을 뭐 뜨겁게 하기도 하고 네. 차갑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의식적인 부분은 우리 마음을 좀 비워주기도 하고 또 음. 번뇌를 주기도 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우리가 생강을 먹으면 몸이 뜨거워지잖아요. 네. 그거는 에너지적인 부분이죠. 음. 근데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은 살이 찌죠. 네. 그거는 이제 물질적 측면에서 우리 육체가 반응하는 거죠. 네. 근데 뭐 젊을 때에 출가한 스님이 앉아서 참선을 하는데 네. 그 20대에 뭐 출가를 했다면 뭐 번뇌나 생각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그럴 때 이제 절에서 오래 이렇게 요리하시는 분을 공양주 보살이라고 하는데 네. 그분이 연꽃차와 연근 같은 걸 이렇게 음식을 해서 주면은 네. 그 번뇌가 사라지거든요. 네. 그거는 연꽃이나 연근이 그 사람의 의식에 작용하는 것인데 네. 그러려면 이제 연꽃과 연근이 어떤 맛과 모양과 색을 갖고 있는가를 잘 봐야 되는데 네. 개들이 자라고 있는 환경을 보면 연못은 물이 좀 탁하죠. 네. 예, 진흙이면서 산소가 부족하고 네.
그런데 연근을 잘라보면 하얀 속살에 구멍이 뚫려 있고 네. 또 연잎은 먼지 하나 묻지 않거든요. 네. 연꽃 축제에 가보면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게 연꽃이죠. 그래서 사찰 요리에서 핵심적으로 빠지지 않는 그 식재료가 연잎, 연근, 뭐 연꽃차인데 그 영양학적으로 보면 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네. 하필이면 사찰 요리에 그게 꼭 들어가는가? 네. 그거는 식물의 그런 보이지 않는 정신이 우리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섭취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식물도 그렇게 세 개의 형태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물을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영양학과 칼로리 이론으로 일률적으로 이거는 어떻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람에 따라서 똑같은 양배추가 그 사람에게 들어갔을 때에 화학적 반응이 다르게 일어난다는 거죠. 네. 그걸 우리는 이제 체질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누구는 인삼을 먹으면 열이 나고 어지럽고 누구는 기운이 나고 네. 또 누구는 알로에나 뭐 오이나 참외를 먹으면 너무 상쾌한데 누구는 배가 아프면서 배탈이 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체질이 어떠한가 이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단순히 그 식물이 갖고 있는 영양소나 칼로리로만 보지 말고 그렇죠. 각각의 어떤 식물도 우리 인간처럼 몸과 에너지, 의식이 각각 예.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체질에 맞게 먹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시죠. 그러니까 너무 예. 영양소에 집착하지 말고 칼로리 집착하지 말고 좀 더 그렇죠. 내 몸에 맞는 나하고 에너지가 잘 맞는 그러한 그 식재료 선택도 필요하고 또 마음에 따라서 적절한 식재료도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생강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더 네네. 만들어내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가라앉는 상태라면 이러한 생강은 먹겠지만 내가 열이 그렇죠. 많다 그럴 경우에는 예. 생강은 그렇게 좋은 음. 식재료가 아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 의식 이 모든 네네. 것들이 식물과 잘 어우러졌을 때 그게 예. 건강한 어떤 음식 식습관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조금 더 이제 마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더 예,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우리가 먹는 예. 음식이 마음과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맞습니다. 방법으로 그게 예. 음식이 마음에 영향을 주는 음, 건가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려 보면 네. 우리 선생님이 감기 걸렸을 때 어때요? 열이 나고 콧물 나고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이 나오죠. 예, 상쾌했던 기분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배가 아프거나 설사할 때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 마음이 넓어지나요? 아니죠. 좁아지고 그렇죠. 짜증나고 네. 그렇죠. 또 네. 변비가 차고 가스가 차고 두통이 있을 때 그렇죠. 네. 그런 결국에는 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에 우리 몸에 어떤 반응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몸의 상태가 그대로 우리 감정에 영향을 끼치게 되거든요. 아, 네. 그러면 우리가 이성적 판단을 또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럼 결국에는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과 의식 상태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네. 또 그것이 우리 판단에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네. 그다음에 우리 그 형상, 꼴에 흔히 말하는 모습, 외형적인 모습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네. 예를 들면 그 육식을 즐겨하는 육식 동물들은 그 발톱 속에 날카로운 그 발톱을 털 속에 숨겨놓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송곳니가 날카롭죠. 네. 근데 육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성정과 그런 모양을 갖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기린이나 소는 풀만 먹기 때문에 날카로운 이빨과 그런 발톱이 없죠. 네. 역시나 그 모습 속에서도 그렇고 또 성격이 유순하고 지구력이나 인내력이 많죠. 네. 외관상으로 보기만 해도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을 봤을 때 보기만 예, 해도 우리가 보는 감정이 달라지는데 그것도 그렇죠. 연관이 있을 수 있겠네요. 또 하나만 예를 더 들면 네. 우리가 이제 장수하는 동물들을 뭐 거북이나 학이나 이런 동물들을 보면은 다 장이 비어 있거든요. 네.
예. 그다음에 전쟁을 할 때 보면은 뭐 샐러드 먹고 전쟁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거의 보면은 이제 육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육회 같은 것도 이제 그런 음식의 잔재인데, 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게 육체를 쓰고 순간적인 감정을 동요시키고 이럴 때는 육식이 그런 많은 감정을 불러일으키죠. 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서 기도할 때는 단식을 들어가셨거든요. 네. 40일 동안. 그다음에 부처님도 마찬가지면서 채식을 강조하고 또 1일 1식이나 2식을 강조했고 네. 또 오신채를 먹지 마라 그랬고, 이걸 종합해 보면 결국 음식은 우리 감정과 마음에 밀접한 영향을 주고 네. 또 드러나는 우리 모습에도 영향을 주고, 네. 그럼 결국에는 그 종합되면은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음식은 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네.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육류를 많이 섭취하는 그 아이들의 그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그 아이들의 예, 폭력성이 그 예, 채식을 하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높다고 하는데 방금 그렇죠. 말씀하신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리고 좀 더 제가 좀 더 나아가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예, "우리가 예, 먹는 것이 내 인생이다."라는 예, 얘기가 조금 귀담아 듣게 되었는데요. 예, 예, 대부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사람들이 그냥 나의 어떤 입에서 입이 원하는 어떤 달콤함, 그리고 어떤 고기를 먹을 때의 어 씹는 어떤 촉감이라든지 그런 것에 우리가 음식을 대하는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배를 불리고 끼니를 때우고 예, 어떤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우리가 예, 음식을 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러한 그 어떤 음, 그 생활 자세는 어떻게 보면은 그 예, 사람의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예, 대하는 자세가 좀 예, 더 다르게 바라보고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그렇죠. 된다라는 생각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는가요? 그렇죠. 음식에 네. 대한 정의를, 음식은 에너지다. 네. 그다음에 그 에너지는 맑고 탁함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에너지의 상태도 빠른 게 있고 느린 게 있고 빛이 많은 게 있고 빛이 없는 게 있겠죠. 네. 그래서 어떤 식재료를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는 뭐 당연한 거죠. 네. 예, 그래서 음식에 대한 개념 정리를 잘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인간은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같이 있는 삼위일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육체에만 국한된 칼로리나 뭐 먹어서 몸에 좋다 이런 것도 있지만 마음과 의식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음식이 있다. 이렇게 좀 이젠 폭넓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죠. 네. 그렇다면 이제 음식이 마음과 연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감정도 음식으로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결론이 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현대인들 특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이제 국내 정세로 인해서 우울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우울할 때는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라는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네요. 우울한 거는 뭐 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몸에 영양이 너무 없어서, 이거 흔히 말하는 차로 말하면 연료가 없어서 우울한 사람도 있거든요. 아 네. 예, 그러면 이제 음식을 먹었는데 영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칼로리는 많은데 생명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칼로리가 많은 거면 주로 이제 가공식품이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죠. 그 칼로리는 있지만 거기에는 자연에서 주는 생명력, 빛과 에너지가 없는 거죠. 네. 생명력이. 그래서 형체는 이렇게 번듯하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에는 생명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울증이 올 수가 있는데, 음. 대부분 영양학적으로 보면은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한 경우가 대단히 많죠. 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거의 다 야채, 뭐 해조류, 과일 이런 데 많이 들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먹지 않고 뭐 베이커리나 과자나 뭐 가공식품이나 이런 것만 먹게 되면 네. 그런 게 거의 없으니까. 예, 두 번째는 이제 마음에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네. 뭐 자기 비하, 음. 그다음에 뭐 죄책감, 그다음에 너무 긴장하는 거, 예, 이런 걸 많이 하게 되면은 역시나 우울증이 오게 되는데, 예, 그럴 때는 이제 제가 그때 두 가지 먹는 거 말씀드렸죠. 네. 어떤 음식을 먹느냐, 어떤 마음을 먹느냐. 네, 네. 예, 예. 근데 자기가 그런 마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자기 네. 비하,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음. 나는 왜 이렇게 부끄러움을 타지? 난 안 돼. 이런 남이 나를 평가한 거와 내가 나를 스스로 비하한 그런 것들이 겹쳐지면 우울증이 오게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보면은 틀을 깰 필요가 있죠. 네. 우리가 지하철 같은 걸 타고 이렇게 뭐 가거나 하루 종일 걷다가 집에 딱 누우면 사실 그날 걸으면서 기억한 사람이 기억나지 않거든요. 네. 근데 나를 기억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음.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 주변 사람들을 신경 쓰고 의식하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평생 그렇게 살다 죽거든요. 네. 그 얘기는 드라마 같은 이 인생에서 내가 스스로를 엑스트라로 규정하고 사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이제는 주인공이 돼서 남을 의식하지 않고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뭐 들판에 꽃이든 뭐 화원에 꽃이든 그 꽃은 각각의 색깔과 향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비교하는 데서 문제가 오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를 좀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은 또 우리가 또 그렇게 대해줘야 되고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아까 말한 그런 우울증이 마음에서 왔으니 마음으로 치유가 되겠죠. 네. 예. 네,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면 우울할 때는 이제 영양 부족이 올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가공식품으로 인해서 충분한 그 생명력이 있는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풍부한 어떤 살아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되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먹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음식을 먹는 거, 이제 생명력이 있는 음식을 먹는 거, 두 번째는 마음을 먹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이제 예. 내 삶의 주체는 내가 되어서 자기를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이해하고 함께 예. 주위에 있는 예. 분들과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이제 예, 예. 우울할 때 우울을 극복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데요. 여기서 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가끔 우울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렇죠. 그 우울한 감정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 예. 스스로가 만드는 거더라고요. 마음을 잘 들여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감정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 스스로에게 말을 해요. 이 감정은 맞습니다. 내가 선택한 거야. 누가 주었던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한 감정이야. 라고 이미 그 이야기를 결정을 내리는 순간 그러면 이 우울한 그 기분을 나는 기쁜 마음으로 돌릴 거야. 라고 내가 그렇죠. 선택하면 가능하다는 그렇죠. 것을 제가 가끔 우울할 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마음을 바꿔갔는데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저의 아마 우리 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자기 사랑, 용서, 이해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저의 하나의 그 경험이 도움이 되지 맞습니다. 않을까라는 예, 말씀을 그렇죠. 드려봅니다. 자, 이제 예. 우울할 때는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생명력 있는 음식을 먹은 거, 우울할 때 막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막 가공식품 빵이나 뭐 떡볶이라든지 그런 거 먹는 것보다도 이제 생명력 있는 음식을 뭐 드시게 되면 좀 더 기분이 나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이제 2부에서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I know you need that thing to wake you up. I know you need that thing to warm you up. But
yourself behind. Let me take you home now. You have been lost somehow. Running through the field. We sleep in the woods in bed. Won't you throw your crown up? Don't ever let me down. She told that the Beatles reminds her the cream soup. She told that the Beatles reminds her the sky. She told that the Beatles reminds her the cream soup. She told that the Beatles reminds her the sky. Nobody can drive you home tonight. Nobody can save you from the fight. Nobody can hold you back so tight. Nobody can make you feel alive. Nobody can raise the music loud. Nobody but I can make it right. Make it right. Make it She told that the Beatles reminds her the cream soup. She told that the Beatles reminds her the sky. She told that the Beatles reminds her the cream soup. She told that the Beatles reminds her the sky.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후변화 라디오 방송 지그러운 채식생활을 듣고 계시는데요. 오늘 코너는 몸과 마음이 편한 밥상 이야기 코너입니다. 한국채식약선 아카데미 이도경 선생님과 함께 음식이 어떻게 마음을 움직이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2부에서도 어떤 음식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지 주제별로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울할 때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까 얘기를 나누는데요. 두 번째 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요즘에 예. 많은 사람들이 화가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에너지가 위로 올라와서 화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있는데요. 어떻게 예, 예. 하면 우리가 화를 좀 다스릴 수 있는지 좀 방법을 예. 좀 알려주시죠. 예. 우리가 보통 이제 화났을 때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뭐 머리에 열이 난다. 네. 좀 심하면은 머리 뚜껑이 열린다. 네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얼굴이 빨개지고 눈이 충혈되고 네. 동물들은 털이 쓰거든요. 아, 네네. 예, 그러면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 안에서는 바람이 이 머리와 상체로 불어서 그 물결에 해당하는 피가 거꾸로 올라갔다는 얘기죠. 아,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눈이 충혈되고 뇌압이 올라가니까 두통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올라간 걸 내려줘야 되겠죠. 네. 예, 그러면 뭔가가 좀 무겁게 해서 밑으로 뚝 내려주는 성질을 갖고 있는 식재료가 필요할 텐데, 네. 대추나 비트, 양배추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작용을 하는데요. 네. 대추 같은 경우에 보면은 벼락을 잘 맞잖아요. 네네네. 네, 그거는 이제 대추에 철분이 많기 때문에 그 전기를 잘 끌어당기게 되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그 미네랄들이 많은 성분들, 그 철 성분이나 뭐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게 많은 것들이 보면은 대체로 색깔이 검붉은색을 띠게 되고, 네.
좀 색깔이 그런 색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는 기를 내려서 올라간 걸 내려주는 작용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열이 발생했으니까 그걸 좀 시원하게 좀 내려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시원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게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이 보면은 연근, 네. 죽순, 네. 미나리 이런 것들이 보면 전부 다 안에 구멍이 뚫려 있죠. 네. 근데 맛이 매운 게 아니라 맛이 좀 담담하거든요. 네. 예, 이런 것들은 마음을 비우게 해주면서 기를 이렇게 올라간 그 바람의 물결을 밑으로 내려주는 작용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동남아 가면은 동남아 사람들이 꼭 그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쌀국수 위에도 올리고 뭐 팟타이 볶음에도 넣고 꼭 넣는 게 있는데 뭘까요? 고수 아닌가요? 고수하고 숙주나물입니다. 아, 숙주나물이요. 네. 그래서 그 동남아의 고온 다습한 그런 환경에서 시원하게 해주는 게 그 녹두인데 네. 그 숙주나물과 녹두가 이제 그런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좀 무거우면서 성질을 내려주는 배추나 비트, 양배추, 그다음에 네. 좀 시원한 성질을 갖고 있는 연근, 죽수, 미나리, 고수, 숙주, 그다음에 차는 녹차,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분노나 열이 났을 때 밑으로 내려주는 작용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냥 차로 먹을 수 있는 거는 국화차, 국화차. 그다음에 네. 페퍼민트, 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러면 요리를 할 때 예, 양배추 같은 경우 이제 비트나 이런 것들 이제 죽순, 미나리 모든 것들은 되게 맛이 담담한데 어떤 매운 그렇죠. 것보다는 그 예, 식재료의 그 특성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좀 가볍게 요리를 하는 게 좋겠네요. 그런가요? 그렇죠. 그렇죠. 대체로 좀 살짝 찌거나 네. 샐러드나 네. 한국식으로 말하면 겉절이, 음. 미나리 겉절이, 뭐 연근 냉채, 네. 뭐 숙주 무침 이런 게 좋겠죠. 네. 예, 그렇게 해서 혹시 요즘 이제 화가 많이 나시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본인 스스로 마음을 다잡을 수도 있지만 또 예,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도 내 마음을 예, 조절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방법을 그렇죠. 알려주셨고요. 예, 예, 그렇다면 이제 화가 날 때는 이렇게 먹으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예, 어떨 때는 이제 봄철이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식곤증이든지 의욕도 없고 이렇게 좀 지쳐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그렇죠. 때는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까요? 그 의욕이 저하되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몸이 너무 냉하거나 네. 순환이 안 될 때도 이제 의욕이 저하될 수가 있죠. 네. 그건 마치 이제 차가 이게 좀 모터나 이런 게 안 돌아가면 차가 움직일 수 없잖아요. 네. 사람도 똑같은데 그럴 때에 이제 냉기를 없애면서 순환을 시켜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의욕을 발생시키는 건 주로 생강, 네. 계피, 네. 그다음에 이제 사찰 음식에서는 못 먹게 하지만 이럴 때는 오히려 오신채가 도움이 됩니다. 음. 파, 마늘, 뭐 양파 이런 것들이죠. 네. 그러면서 향기가 있는 것들이 더 발산시키거든요. 네. 우리가 향수 뿌리면 어때요? 주변으로 확 퍼져가죠. 네. 그래서 식물에 향기가 있다는 거는 손끝, 발끝, 모세, 혈관, 피부까지 보내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네. 향기가 나면서 살짝 매운맛이 나는 거,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생강, 계피, 양파, 대파 이런 거죠. 네. 그래서 감기가 걸리면 우리가 몸이 상당히 무겁게 되거든요. 네. 그 무거울 때에 우리가 이제 대파 뿌리를 다려서 생강하고 차를 끓여서 먹으면 피부로 가서 그 피부에 있는 물을 밖으로 내보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땀이 탁 나가면서 상쾌해진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런 음식이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죠. 네. 올해는 특별히 그 감기 환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대파하고 생강을 같이 예. 끓여서 이제 몸에 있는 나쁜 어떤 바이러스를 몸 밖으로 열을 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그런 게 좋은 레미디가 예. 되겠네요. 네네. 거기다가 하나를 더 보충하면 네. 이제 그 감기가 많이 걸린다는 거는 피부하고 코, 네. 기도, 이 점막이 건조한 상태거든요. 네.
우리가 왜 저 마트 같은 데 들어가면 바람이 싹 들어오면서 그쪽으로 출입구에 바람이 들어오면서 목이나 파리가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네네. 또 아니면 뭐 끈적이 같은 게 있어서 파리나 모기를 이렇게 붙여서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네. 그 1차 면역계가 우리 점막인데 코 피부가 끈적끈적한 그런 상태가 돼야만이 바이러스나 균들이 피부나 점막 안으로 침투를 못 하는데 너무 건조해 버리면 이것들이 그냥 코나 식도나 피부 속으로 바로 들어가 아, 버리거든요.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충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음식을 먹어서 면역계를 좋게 해야 되는데 네. 그 피부를 단단하게 해주면서 면역계를 좋게 하는 대표적인 게 단호박 같은 것들입니다. 단호박이요? 피망, 네네. 노란 피망, 그다음에 단호박 보면 껍질이 단단하죠. 네. 속이 비어 있잖아요. 아, 네. 예. 그 여름에 무더운 여름에 그 이겨내면서 그게 병충해도 이겨내고 더위도 이겨낸 그 강렬한 면역의 시스템이 껍질에 있는데 네. 근데 호박은 알맹이를 먹는 게 아니라 안은 비어 있고 그 밖의 부분을 먹는 거잖아요. 네. 파프리카, 피망도 마찬가지고 네. 특히 노란색이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껍질을 주로 먹으면서 속이 비어 있고 네. 단단할수록 더 피부의 점막을 단단하게 이렇게 좀 치료해주는 양리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감기를 예방할 수 있는 이제 민요과 관련이 있는데 껍질이 예, 단단하고 속이 빈 어떤 그런 단호박이나 피망과 특히 이제 예, 노란색의 어떤 그렇죠. 색깔의 어떤 음식을 통해서 피부를 좀 단단해서 감기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된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살짝 이제 계피나 생강 같은 매운 걸 먹어서 네. 또 순환을 좋게 하면 더욱 좋다는 얘기죠. 네. 계속 그 선생님 말씀을 들어볼 때마다 이 예, 이제 감동하는 게 우리가 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음식들이 예, 그 채소 지금 다 채소들이잖아요. 예, 예. 채소나 과일들이 이 몸과 우리 몸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들으면 예. 들을수록 신기하고 재미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네. 예, 그 식물에 대한 그 관점을 네. 이제 우리 선생님은 이해를 하신 거죠. 사람도 삼위일체라 그랬잖아요. 몸과 마음과 의식이 있다. 네. 식물도 영양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식물도 정신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이 몸을 상했는지 마음을 상했는지 의식에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서 네. 그 식물도 치사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려면 우리 강호동 MC 보면 힘 좋게 생기지 않았어요? 네, 힘 좋죠. 근데 유재석 MC를 보면은 뭔가 순발력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식물도 똑같은 이치예요. 네. 예, 그 보여지는 것이 그 에너지를 대변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예, 예. 그렇군요. 좀 더 이제 그 식물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있으니까 그냥 먹는 그런 형태의 음식들인데 어렸을 예, 때부터 그 학교에서 이런 교육들이 식물이 갖고 있는 단순히 이것이 영양소는 얼마, 칼로리는 얼마, 뭐가 들어있어 그게 아니라 이게 우리 예, 몸과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지란 그런 수업이 음식학에 예, 대한 수업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전혀 음식에 대해서 먹고 매일 먹는 우리 몸을 만드는 음식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또 그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어떤 노력도 없었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맞습니다. 주어지는 음식,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음식, 입에 당기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자꾸 만성 질환이 걸리고 병이 걸리고 하는데 좀 더 우리가 음식에 대한 어떤 아까 첫 번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음식을 보는 관점을 우리가 좀 더 이제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현대인들이 많이 먹는 음식들이 그 몸과 마음을 해치는 어떤 음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그렇죠. 가공식품을 얘기를 하는데 왜 예, 가공식품이 우리 몸에 안 좋은지, 특히 이제 예, 마음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우리는 그냥 가공식품은 몸에 안 좋아라고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예, 마음에 몸에 작용하는지 좀 그 깊이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좀 더 예,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 예.
그 로봇 같은 경우는 배터리나 전기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사람한테 배터리를 넣는다고 돌아갈까요? 그건 아니죠. 네. 예, 그래서 우리 인체도 시스템이 두 가지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그 칼로리나 어떤 뭐 영양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로 버무려진 가공 음식, 뭐 인스턴트 이런 것들로 우리 몸이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진정한 우리는 생명력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은 처음에 우리가 이 대담을 할 때처럼 우주의 빛과 자연의 에너지를 식물이 포장을 해서 그 태양에 있는 7가지 스펙트럼을 식물이 빛으로 다양한 색깔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식물의 색을 먹는다는 거는 태양의 빛을 먹는 거고요. 음. 그 다음에 한 1000개, 10,000개 정도 되는 씨앗을 다 갖고 와서 쪼개보면 안에는 색깔이 다 하얗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모유가 하얀 색깔을 띠듯이 그 생명을 근원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모든 씨앗은 흰색을 띠게 되거든요. 네. 근데 태양이 가장 밝을 때를 보게 되면 흰색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세 가지 삼원색의 빛을 딱 모아버리면 하얗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색의 근본이 흰색이기 때문에 그 식물이 모든 빛을 저장해서 흰색이 되었다는 것은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그 씨앗에 갖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씨앗이 폭발을 일으켜서 겉으로 드러난 게 이제 줄기고 가지고 열매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식물을 섭취한다는 것은 그 태양의 빛과 에너지를 고스란히 흡수하는 거죠. 네. 만약에 태양이 없다면 이 지구상에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죠. 네. 예,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육류나 가공 음식이나 인스턴트 음식은 그런 빛과 에너지의 생명력이 많이 없어진, 그다음에 육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지만 좀 왜곡된, 네. 왜냐하면 동물의 성품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 소는 소의 성품이 있을 거고 돼지는 돼지의 성품, 닭은 닭의 성품이 있는데 네. 그걸 취하게 되면은 이제 사람도 그 영향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간이 나쁜 사람이 간을 이식받았는데 자기가 막 성격이 막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간을 이식해준 사람이 죽었는데 장기 기증을 했는데 폭력배였다는 거죠. 네. 결국 그 얘기 뭐냐면 뭔가를 우리가 먹거나 몸에 이식하게 되면 그 영향이 고스란히 들어온다는 얘기죠. 네. 예,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느냐는 우리의 성품, 우리의 모양 그런 것들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처음하고 똑같은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식물을 섭취한다라는 것은 빛과 에너지를 섭취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예. 이제 그 동물들을 우리가 섭취를 할 때 그 동물들이 뭐 초식 동물인 경우에는 그 이제 초식 뭐 사료라는 방법으로 이제 섭취를 하지만 또 동물에 대해 예. 가지고 있는 이제 특성을 우리가 섭취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연과 일치된 우리를 봤을 때는 자연식품이 자연에서 오는 식물을 섭취하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하고 그 우리가 갖고 있는 몸에 이제 물이 한 70%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바다도 이제 우리 지구상의 바다도 차지하는 비중이 70% 정도 되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 예. 그것과 연관이 돼 있고 우리 몸도 사실은 죽으면 다시 땅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맞습니다. 땅 속에 많은 미네랄을 사실은 우리 몸에도 있고 또 음식을 그렇죠. 섭취해서도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우리 이 자연과 몸은 딱 하나라는 걸 다시 한번 또 한번 느끼게 해주는 말씀이셨고요. 예, 자,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대로 우리가 그 영양제에 대해서 혹시 말씀 여쭤봐도 될까요? 뭐 잘은 모르지만 그냥 제 소신은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아는 편에서. 예. 네, 영양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비타민 A가 부족하다 그러면 비타민 A 전구체를 만드는 어떤 영양소를 먹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야 한다라고 부족하기니까 왜냐하면 과거에 보다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우리 그 토양의
그 질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과거에 우리가 예, 먹었을 예. 때 영양분 섭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예. 과거처럼 많이 먹지 못하기 때문에 영양소를 대체해서 우리가 먹어야 한다라는 얘기 있는데 그 예, 예. 영양소의 성분은 사실은 자연과 멀어진 것이죠. 그렇죠. 네. 선생님은 그 영양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계속 우리가 반복돼서 얘기를 했지만 또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양소가 어떻게 우리 몸에 작용하는지 말씀을 좀 여쭌다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양제를 지금 뭐 대부분 한두 가지씩은 다 먹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논문과 이게 역사에 따라서 찬반, 그다음에 의견의 충돌 이런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완성된 이론은 아니고 현재 진행 중인 이론인데 가장 완벽한 영양제는 우리가 직접 농사를 키운 것들이죠. 네. 텃밭이나 뭐 우리 산에서 채취한 것 이런 것들인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람 배에 보면은 왜 베들레헴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땅도 보면은 그 베들레헴이 있는데 그 농약과 제초제 막 이런 것들이 밑으로 땅 속으로 들어가서 비료 같은 것이 굳어져서 땅에 그 보면은 더 이상 뿌리가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게 굳어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뿌리가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마그네슘이나 뭐 칼슘, 망간, 철 이런 것들을 뿌리로 끌어당겨야 되는데 네. 그 많은 미네랄 성분들을 사실은 뿌리가 다 끌어당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열매들이 빨리 물러지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영양이 부족한 것이 맞고 지금에 나오는 모든 야채, 과일들이 네. 그다음에 자기가 밭에서 텃밭에서 맨발로 농사를 이렇게 짓고 이렇게 되면은 그 땅이 우리 생체 정보를 스캔해서 그 자기 몸에 부족한 영양분을 저절로 그 식물들이 이 땅의 영양소를 취합해서 열매에 그런 성분을 넣어준다는 그런 작용이 있는데 네. 그 텃밭이 유기농이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비료를 많이 한 땅은 그런 게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일반 건강한 사람들은 골고루 먹고 걷고 햇빛을 보고 이러면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네. 단지 몸이 이제 질병이 있거나 수술이 끝났거나 그런 분들은 천연의 영양제가 있잖아요. 야채나 과일에서 추출한 영양제 네. 그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도움이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일시적이라는 네. 것이죠. 계속 예. 이제 그리고 이제 그건 뭐 자연에서 야채 과일이죠. 예. 네네. 자연에서 오는 음식을 통해서 다시 건강을 그렇죠. 회복하면 될 것 같고요. 벌써 맞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마지막 질문 예, 하나를 예.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예. 할게요. 이제 예. 계속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예.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다면 무엇인지 중요한 원칙 하나를 꼽자면 많이 있지만 하나를 꼽자면은요. 글쎄 하나라기보다는 연결된 얘기인데 네네네. 괜찮습니다. 괜찮을까요? 네네. 예. 일단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아 네. 여성분들은 지방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심해 물고기가 중금속이 많이 농축돼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유제품, 육류, 가공 음식들이 특히 여성들이 지방이 많아서 그 태교할 때 그다음에 양수 속에 애들이 성장할 때 남자들보다 흡착이 더 잘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것을 멀리하는 게 저는 더 우선이라고 보아지고요. 네. 예, 두 번째는 소비자 의식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선생님과 지금 이런 얘기들이 10년 전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얘기들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마트에 가보면은 뭘 넣지 않았습니다. 산무식품, 네. 오무식품 이런 게 많거든요. 네. 예전엔 걸 다 넣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소비자 의식이 깨어나니까 기업체들도 그런 걸 안 넣고 좋은 걸 만들잖아요. 네. 중요한 거는 우리 소비자의 의식이 깨어나서 음식의 중요성을 알고 그 음식에 대한 교육이 어릴 때부터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그 시작은 태교 임신했을 때부터 좋은 걸 먹어야 양수가 깨끗하고 애들의 세포 벽돌이 깨끗해져서 출생했을 때에 건강한 아이가 나오고 건강한 아이는 건전한 사회를 만들겠죠. 네.
그래서 밥상 교육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말과 행동은 의식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백신 중에서도 의식 백신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굉장히 귀한 말씀 두 개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우선 나쁜 예. 음식은 멀리하는 게 우선이 예.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 예. 소비자들이 음식을 바라보는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 나눴던 그런 얘기, 의식이 조금 깨어 있어서 한다는 얘기. 그래서 그 말과 행동에 는 이제 음식에서부터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예. 아이들의 이제 태교 때부터 그렇죠.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것들이 예. 이제 의식을 만들고 또 의식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한다라는 거, 맞습니다. 모든 게 이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고 음식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정의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이 방송은 이제 매달 한 번씩 우리 그 이두경 선생님과 말씀 나누는데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정말 귀한 방송이어서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꼭 들어보시고 그리고 한 번쯤 가족과 함께 음식에 대해서 한번 새로운 가족 간의 어떤 음식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는 거, 그리고 무엇을 먹어야 될지 그러한 것도 가족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예. 짧아서 또 다음 예. 달에도 귀한 예. 말씀으로 더 초대를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네. Well,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and I think I can. 한국채식약선 아카데미의 대표이며 인생학당을 운영하는 이두경 선생님으로부터 음식이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우리 몸에 영양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의식과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식단에 무엇을 채울지 결정하셨나요? 지구로운 채식생활 진행자 진아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알찬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And I'm gonna walk in this world, and I think I can. I am gonna talk in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talk in this world, and I think I can, and I think I can. I'm gonna walk in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I'm gonna talk in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Well, I'm gonna clean up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clean up this world, and I think I